토트넘이 풀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중요한 순위 싸움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경기 만약에 토트넘이 풀럼에게 졌으면 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토트넘이 풀럼에게 승리하면서 리그 5위를 지켜냈고요. 풀럼과 승점 차이를 5점 차이로 벌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스날과 맨시티 리그에서 2연패였는데 2연패도 이제 끊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멋들어진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토트넘이 승리를 가져갔죠.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패스를 보내줬는데 케인이 볼을 받아서 케인이 엄청난 슈팅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케인이 볼을 받았을 때 앞쪽에 수비수들과 토트넘 선수가 있으니까 레노 골키퍼의 시야에는 완전히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케인이 막혀있는 벽을 감아차면서 비껴가면서 레노 골키퍼의 시야에서 볼 수가 없는 슈팅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왔죠. 그래서 이 득점으로 케인의 원더골로 오늘 토트넘이 승리를 챙겼는데, 원더골은 원더골인데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의 일단 경기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토트넘이 왜 잘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경기였어요.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오늘 경기의 흐름은 풀럼이 전방에서 압박하고 토트넘이 후방에서 탈압박하는 이러한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됐거든요. 풀럼의 스타일 자체가 원래 그래요. 앞쪽에 있는 미트로비치에게 한 번에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선수들이 빠르게 올라와서 가져가는, 이 세컨볼 싸움에 아주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컨볼을 만약에 못 가져온다 하더라도 토트넘이 세컨볼을 가져갔을 때 곧바로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볼을 빼앗아오는 매우 직선적이고 육체적인 전술을 써요, 풀럼이. 근데 이렇게 저돌적이고 거친 플레이를 할 때 토트넘의 문제점, 압박을 받을 때 압박을 풀어내는 패턴 자체가 부족하다. 그리고 압박을 이겨내는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부족하다 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분명히 로메로가 볼을 잡을 때 충분한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로메로가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합니다. 왜냐면 선수들이 한 명씩 붙잡혀 있거든요. 자신의 앞쪽에 선수가 붙잡혀 있으니까 패스를 전방으로 보내주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로메로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풀럼의 선수 한 명이 압박을 하기 시작해죠. 그래서 이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압박을 당하니까 백패스를 합니다. 분명히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해서 압박을 당하고 백패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백패스를 할 때 이미 풀럼은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럼은 저돌적으로 달려듭니다. 근데 달려드는 팀을 상대로 백패스를 해버리면 이미 풀럼의 선수는 달려가고 있는데 백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볼을 받는 순간 풀럼의 선수가 달려들고 있으니까 또다시 압박을 당하죠. 그러면 여기서 또 압박을 당하니까 백패스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방으로 매가리 없이 걷어내는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로메로가 백패스를 하니까 풀럼이 압박을 시작하고, 이 다음 장면 보면 압박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앞쪽에 있는 호이비엘에게 또다시 공간이 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풀럼의 선수 한 명이 호이비엘을 압박하기에는 약간 먼 거리예요. 그래서 호이비엘가 분명히 이 장면에서 돌아서거나 압박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옆에 벤탄쿠르도 여유롭게 머무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호이비에르가 패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돌아서지 못합니다.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돌아서지 못하고 뒤에서 선수가 달려오니까 백패스를 해요. 다시 로메로에게. 근데 백패스를 하는 순간 이미 풀럼은 달려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 결국에 또 압박을 당합니다. 압박을 당하니까 여기서 로메로가 당황을 해서 패스미스가 나와요.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풀럼이 전방에서 압박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장면만 봐도 풀럼이 확실하게 이 공간에서 선수를 많이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압박을 하는, 토트넘 선수들보다 오히려 풀럼의 선수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토트넘이 풀어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공간도 종종 났었고 분명히 선수들이 돌아서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볼을 받았을 때 돌아서지 못하고 백패스를 하고, 백패스를 하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달려나가고 있는데 백패스가 간다? 바로 전방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이 애초에 탈압박에 대한 패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장면 보시면 풀럼의 선수들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압박에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호이비에르에게 압박이 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이비에르가 분명히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 넓은 공간에서 중요한 건 호이비에르의 뒤쪽에 압박을 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호이비에르가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돌아서서 앞쪽을 바라보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호이비에르가 볼을 받았을 때 호이비에르의 선택, 백패스입니다. 그리고 이 백패스가 풀럼의 선수가 앞쪽에 있는데 백패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풀럼 입장에서는 백패스를 하면 너무나 고맙죠. 바로 압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압박을 당해서 볼을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요, 왜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 경기력이 안 좋은지, 특히나 이렇게 풀럼처럼 전방에서 압박을 하는 팀을 상대로 매우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호이비에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벤탄쿠르도 마찬가지고요.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풀럼이 전방으로 달려든다고 했잖아요. 달려들었을 때 토트넘이 단 한 번만 압박을 풀어나오면 역습이 됩니다. 손흥민이 뛰어나가든 뭐 쿨루셉스키가 뛰어나가든 한 번만 중원에서 풀어나오면 역습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었죠. 한 번 풀어놨던 장면.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호이비에르가 압박을 풀어내니까 풀럼의 라인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압박이 풀리면서 공격 찬스가 나옵니다. 압박을 풀어나오니까 풀럼의 수비 숫자보다 토트넘의 공격 숫자가 더 전방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토트넘이 승리를 거뒀지만 이 승리가 풀럼에게 경기 주도권을 많이 내줬던 경기였고, 정말 이번 경기는 케인의 원더골, 케인의 개인 능력으로 만든 승리지 오늘 경기 역시 토트넘은 그렇게 좋은 경기를 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토트넘에게 아쉬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한 골을 넣었으니까 물러납니다. 이 오늘 경기가 참 또 재밌었던 게 풀럼이 전방 압박을 할 때는 경기가 잘 풀렸는데 토트넘이 한 골을 넣고 나서 후반전에 그냥 내려앉아서 풀럼이 공격하는 상황을 견뎌내기로 결정하니까 오히려 토트넘이 수비할 때 풀럼이 지공 상황에 어려워했어요. 후반전에는 확실하게 토트넘이 수비 라인 내리고 풀럼이 볼을 끌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완벽하게 내려가 있죠, 토트넘이.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풀럼 입장에서는 당연히 토트넘이 풀럼보다 전력이 좋으니까 자신들보다 전력이 좋은 팀이 수비를 해버리면 이걸 풀어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제골을 먹히면서 풀럼이 후반전에는 완전히 말리는 경기가 되었고, 이게 1대0이라는 점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분명히 이게 물론 토트넘의 전략이고 콘테 감독이 어떻게든 승리를 지켜낸 결과이긴 하지만 이러한 경기 흐름이 토트넘에게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어쨌든 전력이 좋은 팀이 풀럼을 상대로 내려앉은 거니까요, 후반전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 아까 보여드렸던 후방 빌더의 문제, 그리고 뭐 중앙 미드필더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공격수들의 문제도 있어요. 오늘 뭐 케인은 득점을 했지만 손흥민 선수나 쿨루셉스키, 이 두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도 볼을 받을 때 빼앗길 때가 많고 쿨루셉스키도 볼을 받을 때 빼앗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압박을 당할 때 공격수들도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공격수들도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 쿨루셉스키, 손흥민, 심지어는 케인까지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면서 다시 볼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즌에 나오는 아주 안 좋은 장면들이죠. 쿨루셉스키가 볼을 가지고 중앙으로 들어가고 이때 손흥민이 전방으로 침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쿨루셉스키의 폼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패스가 안 나갑니다. 패스를 넣어줬으면 완벽한 역습 찬스인데 여기서 패스가 안 들어가면서 패스 미스가 나와요. 어이없는 패스 미스가 나오죠. 손흥민 선수는 앞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었고, 이런 거 보면 이번 시즌에 왜 이렇게 토트넘이 역습을 못하냐, 분명히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내려앉아 있었고 풀럼이 공격 상황에서의 미스도 많았는데 올라온 풀럼을 상대로 왜 이렇게 역습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 물음에 대답을 하자면 공격수들의 컨디션이 매우 안 좋습니다. 쿨루세스키의 패스, 손흥민의 컨디션, 뭐 케인의 패스도 요즘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겹치면서 역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컨디션도 좋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데 패스가 지난 시즌에 비해 좋은 패스가 많이 안 옵니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오늘 경기를 토트넘이 잡긴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풀럼은 지금 토트넘과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직접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경기력이 어떻든 승리를 가져온 게 정말 중요했어요. 그런데 승리를 가져온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경기 토트넘의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은 채로 계속 경기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 그리고 콘테 감독에게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줄 수는 없는 경기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력이면 분명히 오늘 경기는 이겼지만 다음 경기, 그 다음 경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테 감독이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이 답답한 이 흐름을 깨려면 오늘 같은 승리도 중요하지만 경기력 자체에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엔 겨울 이적 시장에 플레이메이커를 영입하거나 이런 것으로 해결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플레이메이커가 들어오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애초에 토트넘은 지금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는 패턴 플레이가 너무나 부족해요. 이것은 콘테 감독이 경기를 준비할 때 후방 빌드업에 대한 조직력이 확실하게 갖추지 못하고 나왔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토트넘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오늘도 드러났던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